먼저 자갈치일보에서 떠오르는 이슈 부산 지역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갈치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자갈치일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갈치일보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어제 만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만남이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후보는 회동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11일 저 후보 등록 기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예.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그 어제 회동을 마치고 김문수 후보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한 후보께서는 모든 건 당에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면서 그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척이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젯밤 늦게까지 의원총회를 열면서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을 제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죠. 예. 대선 예비 후보가 7일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만났지만 80여 분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오늘 저녁 6시 TV 토론을 열고 저녁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양자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11일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 짓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오늘 TV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제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쩝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은 이 제안이 TV 토론이 무산되더라도 그 상태에서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면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 시점에 따른 유불리가 엇갈리는 데다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강행하려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단일화 협상은 흠로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오늘 오후에 단일화를 위한 회동에 다시 한번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이 뉴스 들을 때마다 아니 지금 단일화를 하니만 해가지고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째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 이슈에 나라의 발전 방향 국민이 쏙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느낌을 아침에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막 들어와 있는 가장 최신 상황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8시 30분 잠시 후입니다.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당 지도부가 예고하고 있는 단일화 로드맵에 관련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사건을 형사칠부에 배당했습니다. 예,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거스를 수가 없다 카대야.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이 있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 합의체 판단을 거슬러서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은 어제 7일 오전 변호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변경 신청을 바로 받아들여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 것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조차가 파헤친다 코너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어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면서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담당 법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예.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짚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이런 가운데 의혹 사건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24일로 연기를 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재판을 연기해달라 하면서 재판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얘기했었지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등 초강경 정책은 상황을 보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판 연기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예. 파기환송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모두 정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입법도 강행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짚어드렸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각종 법안 발의 처리를 서두르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위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예. 국민의힘 사법법사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는 그런 내용도 넣었습니다. 예, 한 줄로 정리하면 이 개정안이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대선 당일 당선됐을 경우엔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지. 네, 그렇습니다. 또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며 그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예.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시 모든 재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마치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법무부는 소추의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과 불포함설, 즉 재판 중단설과 재판 진행설이죠. 예. 이것이 대립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권력 집중을 최소화한다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공판 절차 정지 규정을 형소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적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난 2일 신정훈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직권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은 250조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면소 판결, 그러니까 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특검법들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부산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항선 부산형 급행철도 향후 10년간 부산에 구축될 도시철도 10개 노선이 확정됐다는 이슈인데요. 부산시는 2035년까지 부산 도시철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시는 어저께죠. 이 같은 구상을 담은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년부터 2035년까지 우선 건설되는 도시철도망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10개 노선에는 부산행 급행철도가 포함되는데요. 가덕신공항, 명지신도시, 부산역, 부전, 센텀, 오시리아 등 부산 동서를 연결하는 총 연장 54km의 국내 최초 수소 열차 노선입니다. 예,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영도구와 북항 재개발지구, 남구를 연결하는 부산항선, 그리고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정관 신도시, 동해선 좌천역을 연결하는 정관선, 또 자갈지역과 장림역을 연결하는 송도선, 명지 오션시티와 강서 에코델타시티, 대저역을 연결하는 강서선이 추진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안평역과 일광지구를 연결하는 기장선, 연산역과 토곡, 센텀 이지구를 연결하는 연산 제2센텀선, 장산역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오시리아선, 그리고 기존 부산 도시철도 1, 2호선의 급행화도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후에 경제성이 확보되면 4개 노선도 더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자갈치 일보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